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드디어 마지막 무대에 올랐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최종 결선은 김문수와 장동혁 두 후보로 압축되었습니다. 당원 투표율은 무려 44.39%,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에 거는 당원들의 기대와 절박함이 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흥미롭고도 걱정스러운 장면이 하나 보입니다. 정작 개혁과 혁신, 중도 확장을 두고 경쟁해야 할 전당대회가 오히려 극단적 충성과 배신의 구호 속에서 흘러갔다는 점입니다. 정치 경험이 부족한 장동혁 후보가 전환길 유튜버의 바람을 등에 업고 반탄파의 기수로 급부상했고, 반면 김문수 후보는 원로 정치인으로서 통합과 협력을 강조하며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론회에서 나온 두 후보의 발언은 앞으로 국민의힘의 운명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한동훈과 전환길 중 내년 선거에 누구를 추천하겠느냐고 묻자 그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한동훈이다. 그는 당대표 경험도 있고 국민의힘을 이끌어본 검증된 정치인이다. 이 발언은 찬탄파, 한동훈 지지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반대로 장동혁 후보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 가겠느냐고 묻자 그는 곧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다. 나는 대통령을 배신할 수 없다. 즉, 윤석열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절대 충성의 선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드러납니다. 김문수는 한동훈을 비롯한 모두를 아우르며 통합을 강조했고, 장동혁은 충성과 극우 노선을 강화했습니다. 26일 결선의 결과는 단순히 당대표를 뽑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느냐를 결정하는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후보가 보여주는 길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김문수의 통합 리더십이 국민의힘에 더 필요한지 정치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줄곧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바로 모두 힘을 합쳐야 민주당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당내 세력 재편을 관통하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특히 토론회에서 주목할 만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한동훈과 전환길 중 누구를 추천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김문수 후보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한동훈을 추천한다. 그는 이미 당대표 경험이 있고 검증된 정치인이다. 이 발언은 찬탄파, 즉 한동훈 지지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김문수가 그래도 우리를 인정하는구나라는 안도감이 생겼고, 동시에 반탄파 입장에서도 김문수가 최소한 한동훈 세력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구나라는 계산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답변은 김문수의 정치적 노림수를 보여줍니다. 그는 과거 강성 이미지로 인해 중도 확장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오히려 통합형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운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 세력까지 끌어안겠다고 말하면서도 한동훈 이준석 세력과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좌우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극우부터 개혁까지 모두 포용해 보수를 다시 하나로 만들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조직력이 강하고 최근 조국 전 장관까지 사면되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화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극우 노선만 고집한다면 총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김문수의 통합 메시지는 단순한 화합 제스처가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라는 현실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지도부 구성을 보면 그 가능성이 보입니다. 양향자가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고 우재준이 청년 최고위원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강성 친윤이 아니며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여기에 김재원까지 김문수 편에 서 있으니 지도부의 균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 김문수가 당대표가 된다면 이들과 함께 중도 청년 개혁 세력을 흡수하는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김문수의 메시지는 국민의힘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전략입니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 이 단순한 구호가 지금 국민의힘이 절실히 필요한 생존 전략이 된 것입니다. 장동혁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빠르게 떠오른 인물입니다. 절단은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가장 큰 한계이기도 합니다.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는 오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절대 충성만을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토론회에서 던져진 질문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 가겠느냐라는 물음에 장동혁 후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간다. 나는 대통령을 배신할 수 없다. 이 발언은 그의 정치관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자신의 길과 당의 미래를 고민하기보다는 대통령 개인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사당이 아니라 보수 정치 전체를 책임지는 정당이라면 이는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장동혁 후보의 리더십 방식입니다. 그는 토론과 설득보다 목소리를 크게 내고 전환길 같은 극우 유튜버와 보조를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계엄 반대, 탄핵 반대만을 외치며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당원들의 열광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길게 보면 너무 강하면 쉽게 부러지는 젊은 혈기에 불과합니다. 정당을 운영하는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경험, 그리고 중도 확장력이 필요합니다.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는 친윤 세력의 목소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만큼 당을 스스로 이끌기보다 강경 친윤 세력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곧바로 극우 노선으로 회귀하게 되고 중도층과 청년층, 나아가 한동훈을 지지하던 찬탄파까지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당장은 젊은 리더십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불안정한 리더십입니다. 보수정당이 살아남으려면 강성 구호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설득할 수 있는 넓은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장동혁은 아직 그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친윤의 충성 경쟁 속에서 더 쉽게 소비되고 결국 당의 미래를 갉아먹을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내세운 가장 큰 차별점은 모두를 아우르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찬탄파와 반탄파의 갈등으로 당이 산산조각 난 상황에서 그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과 이준석을 비롯한 개혁 세력도 함께 가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 이 발언은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 소외감을 느끼던 찬탄파에게 중요한 신호가 되었습니다. 김문수는 단순히 반탄파의 대표가 아니라 보수 전체를 다시 묶어 세우려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던진 것입니다. 반면 장동혁 후보의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찬탄파를 당 안으로 끌어들이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사실상 거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그의 답변이 X라고 들릴 정도로 단호하게 부정하는 모습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곧 찬탄파는 국민의힘에 자리할 곳이 없다는 메시지로 읽혔습니다. 만약 이 노선이 현실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개혁 세력과 청년층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극우적 충성 경쟁에만 매달리는 편향된 정당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지도부 구성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양양자는 합리적 중도 성향이고 청년 최고위원으로 뽑힌 우재준 역시 개혁적이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김재원 역시 김문수와 가까운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만약 김문수가 당대표가 된다면 이들과 함께 균형 잡힌 지도부를 구성해 극우화로 치닫는 것을 막고 중도 확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결국 확장의 게임입니다. 내부 결속만으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정치 복귀를 노리는 조국 전 장관까지 고려하면 국민의힘은 훨씬 더 넓은 세력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가 강조하는 모두를 아우르겠다는 메시지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반대로 장동혁의 찬탄파는 필요 없다는 태도는 당을 좁히고 갈라놓을 뿐입니다. 보수가 하나로 모여도 민주당을 이기기 힘든 상황에서 스스로 세력을 잘라내고 고립을 자초하는 것은 나라를 더 깊은 고랑으로 몰아넣는 길입니다.
국민의힘의 최종 선택은 26일 결선 투표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방향은 이미 분명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만약 장동혁이 당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은 곧장 극우 정당이라는 굴레를 쓰게 됩니다. 그는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스스로도 찬탄파는 필요 없다는 배제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런 리더십 아래에서 당은 오직 친윤강성 세력만을 대변하게 되고 청년층과 중도층, 개혁 세력은 완전히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은 참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반사 이익을 얻고 조국 전 장관까지 정치 무대에 복귀한다면 보수 정치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반대로 김문수가 당대표가 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는 전광훈 세력까지 끌어안겠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한동훈 이준석과 같은 개혁 세력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토론회에서 내년 선거에 한동훈을 추천한다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찬탄파에게는 희망을, 반탄파에게는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지도부의 양양자와 우재준 같은 합리적 목소리가 들어왔다는 점도 김문수가 당대표가 될 경우 국민의힘이 극우로 치닫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이념 경쟁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맞서 싸워 이기려면 확장성과 통합력이 필수입니다. 김문수는 원로 정치인으로서 경험이 있고 동시에 스스로의 약점을 알기에 통합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장동혁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26일 결선 투표는 단순히 당대표를 뽑는 절차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극우에 고립된 정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통합과 확장의 보수정당으로 다시 서게 될 것인지 결정하는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집니다. 목소리만 큰 정치보다는 모두를 끌어안고 한 걸음 나아가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김문수가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 구도를 살펴봤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통합과 확장을 말했고 장동혁 후보는 충성과 배제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어떤 길을 가느냐는 이번 결선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는 목소리 크기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지고 배제하면 고립됩니다. 보수가 살아남으려면 결국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26일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 그 순간이 바로 국민의힘의 미래가 결정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문수의 통합 리더십이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장동혁의 강성 노선이 더 힘을 얻을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